안녕하세요. 오늘은 버추얼 아티스트라고 하는 아티스트들의 계약 분쟁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요즘에는 가상 캐릭터를 통해서 방송 활동을 하시는 버추얼 아티스트들의 인기가 정말 많다고 하는데요. 사실 저는 굉장히 오래전에 관련된 사건들을 꽤 많이 진행을 했었어요. 아무래도 엔터테인먼트나 사이버 범죄 분야에서는 신규 사건들이 저희 회사에 많이 먼저 연락이 오다 보니까 새로운 건들에 대해서 사례가 없더라도 먼저 저희가 진행을 하게 되는 경우들, 첫 사례가 되는 경우들이 많긴 한데요. 당시에도 굉장히 유명하셨던 분으로 TV에도 활발하게 활동을 하셨던 분이 버추얼 아티스트였는데, 그분이랑 이제 관련된 아티스트들의 대부분의 분들이 저희 회사를 통해서 전속계약 분쟁을 해결하셨던 사례가 있었고, 이후에도 종종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아티스트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부분은 결국엔 전속계약을 해지하는 부분이었는데요. 사실 전속계약 해지가 회사의 규칙 사유로 인해서 해지가 되는 경우에 위약벌 등이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긴 하지만, 그 규칙 사유가 누구한테 있는지를 판단하는 게 사실 변호사들의 역할이기도 하고, 그게 이제 변호사로서 가장 힘든 부분이라고 좀 생각을 하는데요. 이 사안에서도 사실 전속계약 해지 사유가 회사에 있다고 할 수 있는지, 아티스트한테 있는지 등이 굉장히 치열하게 문제가 됐던 사안인데요. 관련해서 이 의뢰인분이 처음에는 소송을 굉장히 원하시는 상황은 아니셨는데 합의가 될 줄 아셨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전속계약 분쟁에서 합의를 할 수 있을까요? 하고 오시는 분들이 좀 많으신데, 그 합의가 될 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사실 좀 많으신데, 사실 전속계약 분쟁에서는 합의가 잘 되지 않아요. 근데 그건 사실 좀 생각해보면 쉽게 답이 나오는 것이, 회사 입장에서는 전속계약이라고 하면 1개월, 2개월의 계약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요새 BJ분들이나 아티스트분들 기준으로 해도 통상 2년 이상을 계약 기간을 정하는데, 혹은 7년까지 지금 장기로 진행이 가능하다 보니까 장기간 전속계약에서 일부 투자를 하였는데, 갑자기 아티스트가 계약을 해지하고 싶다고 해서 합의 해지를 할 이유가 사실 회사 입장에서는 없고, 아티스트 측에서 일정 부분 투자에 대한 배상을 하겠다라고 하면 합의를 하겠지만, 아티스트 분들 입장은 또 다르거든요. 아티스트들은 항상 그 전속계약 해지한 것의 규칙사유가 회사 쪽에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많고, 회사가 해준 게 뭐냐, 회사는 해주는 게 없으면서 수익만 가져간다 라고 생각하시는 경우들이 진짜 많으시기는 하거든요. 혹은 의무 위반이라고 생각하시는 부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렇지만 그 중에서 전체적으로 재판부에 살펴보고 각 개별적 주장도 보지만, 저희가 의무 위반이라고 주장했던 것들 중에서 일부가 인정이 될 수도 있고 전부가 인정될 수도 있는데, 혹은 전부 인정이 안 될 수도 있죠. 그러한 경우에 일부라도 인정이 되었을 때 그 사유만으로 신뢰관계가 훼손될 정도의 규칙 사유이냐에 따라서 해지가 인정이 되기도 하고 안 될 수도 있고, 그리고 해지가 인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위약벌 청구가 가능하기도 하고, 그런 구조로 진행이 되는데, 이 사안에서는 사실 다양한 주장들을 기재하긴 했어요. 아무래도 저희 의뢰인분이 좀 꼼꼼하신 분이시기도 하고 신중하게 소송을 진행을 하시기도 하셨고,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증거들도 좀 가지고 있으신 편이시다 보니까 여러 가지 사유를 바탕으로 계속적으로 해지를 해야 되고, 그리고 손해배상을 당연히 할 의무가 없다라는 취지로 주장을 했는데요.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 사건은 정산 관계에 대한 주장을 하는 것이 가장 원고인 저희 아티스트 분한테 유리하다고 생각을 했고, 그거에 대해서 좀 집중해서 진행을 하게 됐고요. 결국에는 재판부에서는 정산에 대한 부분이 회사에서 정확하게 이행이 되지 않았다라고 판시를 하면서 규칙 사유가 회사에게 있다라는 취지로 이제 판시를 했고요. 이 사안을 진행하면서 회사 측에서도 위약벌 청구 소송을 했거든요. 꽤 높은 금액으로 위약벌 청구를 했는데, 재판부에서는 피고가 이 사건 전속계약에 따른 정산금 지급 의무 및 정산자료 제공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판시를 하면서 이 사건 해지 통보 당시에 원고와 피고 사이의 신뢰관계는 피고의 정상금 및 정산자료 제공 의무 위반으로 인해서 파탄에 이르렀다고 봄이 상당하기 때문에 이에 대하여 사실상 원고한테 책임이 없다라는 취지로 판시를 하셨고요. 저희 의뢰인분이 너무너무 많이 걱정을 하셨지만 위약벌 및 손해배상 청구 의무가 없이 이 전속계약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라는 판결을 받게 된 그런 사안이었습니다. 아티스트 분들이 소송을 처음 하시는 경우에 물론 아티스트 분들이 아니라 일반인들도 마찬가지신데 사실 되게 쉽지는 않으실 것 같기는 해요. 이게 아무래도 소송을 처음 하시거나 소송을 자주 하시는 분이라고 하더라도 이 소송에서 필요한 정신적인 스트레스나 소모가 엄청나게 크긴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항상 상담 진행할 때 가급적이면 서로 합의를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하긴 하는데 이 건도 사실 가능성은 굉장히 낮다는 걸 알지만 저희 의뢰인분이 정신적인 부분으로 인해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으실 분이라는 걸 알아서 사실 쌍방 당사자를 만나서 합의도 시도를 해보고 여러 가지 방법을 고민을 했었던 사안인데 결국에는 합의가 되지 않았고 소송으로 진행이 돼서 이렇게 판결을 통해서 계약이 정리가 되었는데요. 저희 아티스트 분은 활동 잘 하고 계신 것 같고 워낙에 잘 하시는 분이셨기도 하고 그래서 차분한 마음이신 것 같긴 하고요. 그렇지만 이제 소송을 진행하면서 상대방 쪽에서 회사 쪽에서 고액의 위약벌 청구도 했고 아티스트 분이 마음적으로 겪었을 좀 어려움이 있으셨을 것 같은데 그래도 사건이 잘 정리가 돼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회사 측의 입장 이해가 안 되는 건 사실 아니에요. 왜냐면 저희가 이제 연예인 측 매니지먼트사를 대리로 해서 위약벌 및 손해배상 청구 저희가 아티스트 분이 아니라 연예인 매니지먼트 회사를 대리해서 그 아티스트 분이 전속계약 관련된 분쟁으로 소송을 먼저 걸어온 사건에서 피고 대응을 했던 사례가 같은 날, 그러니까 그 다음 날인가 판결이 선고가 됐는데 사실 저희가 모두 방어를 하긴 했거든요. 그 사건도 이제 소개를 좀 해드리려고 하는데 그렇다 보니까 회사 입장도 저는 사실 이해가 돼요. 저희가 관리하는 매니지먼트 회사들도 많이 있고 회사들을 대리해서 소송도 많이 하는 편이다 보니까 회사에서도 어느 정도 투자의 의사 없이 계약을 체결하진 않기 때문에 좀 억울한 부분이 있다라는 거에는 사실 공감을 하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결국에는 이 전속계약이 어려운 부분이 뭐냐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상금 정산 의무, 정산자료 제공 의무 위반 그것만 가지고 해지가 되느냐 그리고 위약벌이나 손해배상 지급 의무가 면책이 되느냐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면 사실 또 그렇지도 않은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 정산자료 제공 의무나 정산금 지급 의무가 본 계약 관계에서 굉장히 중요해야 되고 중요한 위반 사항이 있어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사실 무조건 정산자료 제공을 안 했다라고 해서 위약벌의 손해배상 없이 계약 해지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사실 그런 부분이 변호사들이 업무하는 입장에서는 좀 까다로울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다만 이제 다양한 케이스들을 많이 진행을 하다 보면 아무래도 그 사례가 누적되면서 이런 경우에는 이럴 가능성이 높다라는 어떤 통계적인 자료가 마음속에 생기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아티스트 분이든 회사 측이든 만나면 사실 본인들이 억울해서 변호사 찾아온 거기 때문에 되게 다양한 이야기들을 사실 하긴 해요. 그러면 거기서 근거가 있는 내용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근거가 있다고 하더라도 어떤 것을 먼저 주장을 해서 강력하게 주장할 것인지 그런 것들을 많이 섬세하게 보는 편이고 실제로 최근에 저희가 이제 아티스트 관련된 사례들이라든지 회사 관련된 매니지먼트업 대중문화예술 기획업자분들 회사분들 관련한 사례들을 계속 정리를 해보면 재판부에서도 일률적으로 모두 위반 이렇게 하는 경우는 잘 많지가 않고 아티스트 입장을 인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중에 일부를 인정을 해주고 그리고 이제 전속계약 해지를 인정하는 경우들이 사실 많은 만큼 판례에 기초된 사실관계들을 바탕으로 이런 사실관계에서는 재판부에서 인정을 해는 경우들이 많더라 혹은 이런 경우는 인정을 잘 해주지 않더라 이런 부분 좀 애매하더라 그런 기준들이 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전속계약 부분은 개인적으로는 경험과 전문성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분야이긴 하고 그것이 다른 것보다는 경험이 없이 이 사건을 봤을 때는
아티스트가 잘못한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회사가 잘못한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런 혼동이 올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 경험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제 버추얼 아티스트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사실 버추얼 아티스트라고 되게 다른 거는 없긴 해요. 저희가 지금 버추얼 아티스트 소송이 또 다수 건들이 진행을 하고 있어요. 다양한 소송들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 건을 소개해드린 이유는 되게 치열하게 다퉜어요. 치열하게 다퉜고 저도 우리 아티스트 분이 무조건 승소할 거다 이렇게 확신을 들 수 없는 그런 사안이었고 다만 아티스트 분의 억울한 마음을 100% 200% 이해를 하고 그 마음을 담아서 정말 이 아티스트가 이 계약을 통지를 할 수밖에 없었던 사유에 대해서 재판부를 설득하려고 하는 노력을 했었는데 재판부에서 이 사안을 면밀하게 봐주신 것 같고 그리고 판결문 내용을 자세하게 보면 여러 가지 주장을 했지만 그 중에서 어떠한 부분을 받아들이고 받아들이지 않은 부분들이 있어서 최근에 그런 재판부에서 아티스트들의 분쟁에 대해서 판단하는 추세라든지 그런 것들을 조금 설명해드리고 싶어가지고 오늘 이 사례를 소개를 했고요. 그리고 요새 아티스트 관련된 분쟁에서 이게 분쟁이 예전보다는 좀 많이 증가하긴 했거든요. 저희가 처음 시작했을 때는 이런 엔터테인먼트 소송하는 변호사님들 자체가 되게 적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요새는 꽤 이제 많은 분쟁이 생기다 보니까 아무래도 진행하신 변호사님들도 늘어난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되게 새로운 주장들을 하는 변호사님들이 계시더라고요. 보통 제가 이런 엔터테인먼트 소송 사례들이나 저희 사례에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그런 되게 특이한 기발한 주장을 하시는 경우들도 있고 물론 아직까지는 그런 기발한 주장들이 받아들여지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저희가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사실 요즘에 하나의 또 아티스트 관련된 분쟁에서 이슈가 되고 있고 다음에 소개해드릴 수 있으면 해드리고 싶은데 저희가 이제 앞서 말씀드린 그 연예인 소속사를 대리해서 아티스트가 소송을 건 사례에서 저희가 전속계약과 관련된 부분에서 전부 승소를 하는 사례가 있어서 해당 사건에서 되게 특이한 쟁점들이 주장으로 나왔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한번 해보면 재미있을 것 같고 이제 아티스트 입장에서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실제로 회사 입장에서 진행이 됐을 때는 어떤 식으로 방어를 하는지 그런 것들이 궁금하실 수도 있으실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을 다음에 기회가 되면 다른 컨텐츠로 한 번 더 소개를 해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사안은 버추얼 아티스트에 대한 사안이었고요. 버추얼 아티스트라고 하더라도 특별한 내용이 막 있는 거는 사실 아닌 것 같아요. 그냥 버추얼 아티스트는 투자의 형태라든지 필요한 투자 분야가 조금 일반적인 연예인들이나 BJ분들이랑 좀 다르다. 그런 부분 그리고 또 버추얼 아티스트들의 기획사들은 또 그 나름의 전문성이 있다라는 생각도 사실 드는데 아무래도 본인의 얼굴을 드러내고 하는 아티스트가 아니다 보니까 또 다르게 여러 가지 쟁점들이 많이 생기거든요. 전에 이제 이거 관련해서 제가 사실 하고 싶은 이야기들이 많고 저희 버추얼 아티스트들에 대한 분쟁을 사실 크게 분쟁을 해서 좋은 결과를 내는 사례들도 많이 있고 실제로 대기업에서 버추얼 캐릭터를 통해서 광고를 한다거나 그런 일들 이슈가 되었을 때 그런 버추얼 아티스트의 광고 계약서도 제가 또 검토를 하고 자문을 한 적도 있고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들고 다음 시간에 관련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버추얼 아티스트라든지 전속계약 아티스트 관련된 분쟁으로 고민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저희 회사로 연락을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에 또 좋은 컨텐츠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